자, 주방 전개도하고 주방 평면도를 먼저 불러올 건데요. 자, 먼저 임포트라는 메뉴를 통해서 CAD 도면을 불러옵니다. 자, 해당 폴더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건 바로 이거죠. 여기를 오토캐드 파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캐드 파일이 쭉 나오게 되죠. 제일 먼저 들어올 건 평면도입니다. 주방 평면도를 오늘은 먼저 할 겁니다. 오늘 주방하고 다음에 거실 할 겁니다. 자, 주방 평면도를 먼저 선택하고 임포트. 그러면 이와 같이 주방 평면도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때 레이어도 함께 같이 들어와요. 필요 없는 레이어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일단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야 됩니다. 보니까 전체 다 그룹으로 들어왔네요. 자, 선택하고 오른쪽 버튼 누른 다음 익스플로드. 그러면 그룹이 분해가 됐고요. 자, 필요 없는 부분들은 전부 삭제합니다. 자, 확대해 보죠. 확대해서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자, 항상 레이어를 정리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걸 구별하는 거죠. 비저빌리티를 이용해서 눌러보시면 돼요. 반응이 있으면 확인해 보는데 지금처럼 반응 없으면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한글로 된 레이어는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삭제. 자, 나머지 윈도우, 창문이니까 얘 써야 되고, 텍스트, 문자는 필요 없으니까 냅두고, 해치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퍼니처, 가구는 쓸 거고요. 딤, 치수입니다. 뎁스 포인트 필요 없고요. 네, 단열재 필요 없고요. 컬럼, 네, 얘는 벽면이죠. 중심선, 자, 중심선도 필요 없고요. 자, 요만큼은 필요 없는 선이 되네요. 자, 나머지 다 선택하고 삭제. 그러면 자, 비저빌리티로만 보면 지울 수 있겠군요. 자, 칼럼, 퍼니처, 윈도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딱 요만큼입니다. 요거만 있으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레이어가 요 세 개만 있으면 돼요. 칼럼, 퍼니처, 윈도우 이렇게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자, 한번 나머지 다 지우고 정리해 보시죠. 보시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없어진 부분들이 있어요. 조금씩 없어진 부분들도 있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들은 전체 다 하나로 묶어야 됩니다. 전체 다 하나로 다시 그룹으로 묶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그 다음 얘네들은 그냥 냅두고 여기다가 레이어를 하나 추가합니다. 3D 벽체라고 할까요? 네. 3D 벽체라고 해서 만든 다음 이렇게 레이어를 선택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작업하는 게 이 3D 벽체 안으로 들어오겠죠? 그리고 이 평면도는 더 이상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 잠가버립니다. 락. 자, 그리고 하나 더 있죠. 파일, 임포트. 자, 주방 전개도. 자, 주방 전개도도 또 불러옵니다. 그러면 똑같아요. 이렇게 그룹으로 묶여 있을 겁니다.
분해하고 일단 도면 표제란 삭제합니다. 제목줄 삭제하고, 자, 한글로 되어 있는 레이어는 빈 레이어입니다. 삭제. 자, 창문 냅두고 문자 해치, 가구, 마감선, 치수, 컬럼, 단면, 자, 중심선. 네, 이렇게 정리하고 삭제. 그러면 자,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싹 정리해 주세요. 싹 정리합니다. 자,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시죠.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룹, 여기도 그룹. 자, 이렇게 서로 다 평면, 인면을 다 그룹으로 만든 다음에 갖다 놓습니다. 이렇게요. 자, 얘는 로테이트를 먼저 해야 되겠네요. 90도. 자, 이동하기. 일단 대충 위치를 맞춰 놓으면 그 다음에는 정확하게 위치를 맞출 수 있겠죠. 여기. 얘는 여기. 이렇게 위치를 먼저 맞춰 놓습니다. 마치 상자 펼쳐 놓듯이 이렇게 맞춰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로테이트를 합니다. 네, 이렇게요. 그러면 평면, 이 도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입체적인 느낌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입체적인 모양이 나도록 맞춰봅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3D 벽체 레이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벽체를 한 개씩 한 개씩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자, 필요 없는 부분 지우고, 그리고 여기도 다 레이어를 잠가야 되겠죠? 자, 푸시 앤 풀. 자, 다시 한번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또 렉탱글,
자, 그 다음에 푸시 앤 풀.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만들어 보시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바로 여기 벽이 여기 구멍이 나 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렉탱글을 그리고 푸시 앤 풀 이렇게 해서 구멍을 뚫어줘야 비로소 벽체에 구멍이 완성이 되겠죠. 자, 트리플 클릭한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다시 3D. 자, 천정. 자, 렉탱글. 자, 푸시 앤 풀로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얘를 바닥에도 하나 더 갖다 놓죠. 그러면 이렇게 천정과 바닥이 완성이 되겠죠. 이러면 이제 기본 골조가 완성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까지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레이어를 하나 또 만들겠습니다. 뭘 만들 거냐면 3D 몰딩이요. 3D 몰딩입니다. 몰딩. 보통 투시도 건물 안쪽에 보면 몰딩이 크게 세 종류가 들어가요. 상단 몰딩. 천정과 벽이 만나는 부분에 네모난 사각형이 하나 들어가 있죠. 저걸 건축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반자 돌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천정하고 벽이 있으면 어디는 막고 어디는 이렇게 들뜬단 말이죠. 보기 흉해요. 그래서 그걸 막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저 몰딩의 역할이에요. 위에 있다고 해서 상단 몰딩이라고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띠장을 두를 때 여기 중간에 돌아가는 게 있어요. 이건 중간 몰딩이고, 그 다음에 바닥에도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걸레바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건 하단 몰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다 마감을, 그러니까 벽과 바닥 혹은 벽과 천장 등을 그러니까 그 보기 흉한 것들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몰딩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도 여기다가 몰딩을 그려야 돼요. 자, 몰딩을 그리는 방법은 팔로우미를 쓰면 됩니다. 자, 보시죠. 자, 필요 없는 거는 감춥니다. 자, 뭐가 필요 없냐면 천정이 필요 없어요. 감추고, 그 다음 얘네들도 감춰볼까요? 우리 요거만 있으면 돼요. 라인, 그 다음에 여기다가 렉탱글 이렇게요. 10,100 10,100입니다. 벽체도 감춰보고 선택한 다음 팔로우미. 자, 이렇게요.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그러면 벽체랑 놓고 보면 이렇게 몰딩이 보이게 되는 거죠. 자, 반대쪽도 보일까요? 자, 라인, 경로를 그리고, 자, 벽체 감출까요? 다시 렉탱글 10,100 경로 선택하고 팔로우미. 자, 얘도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천정이 돌아가죠. 자,
45mm네요. 라인. 자, 다시 벽체 감추고 렉탱글 45,45. 자, 팔로우미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 반자 돌림하고 걸레바지하고 천정까지 하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창문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레이어를 다시 만듭니다. 3D 창문. 자, 필요 없는 건 그냥 감춰버리세요. 뭐 천정도 필요 없고 벽체만 있으면 되는데, 자, 벽체도 뭐 감추려면 감춰도 되고, 자, 창문만 있으면 될 것 같긴 한데, 네, 과감하게 제가 다 지우고 창문만 이렇게 냅둬 봤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선이 2개씩 들어가 있죠? 네, 이거 안쪽에 있는 선이 실리콘입니다. 이거 실리콘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있는 선은 의미 없고 바깥쪽에 있는 선만 쓰시면 됩니다.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가운데 지우고, 물론 여기 사이즈가 있어요. 여기가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 크기 무시하고 푸시앤풀 15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또 렉탱글, 푸시앤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자, 재질을 미리 부어 놓을까요? 이렇게요. 자, 가운데로 들어가야죠. 이렇게. 자, 보시면 이 뒤쪽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얘가 중간으로 가야 됩니다. 얘가 이 선의 중간으로 가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얘는 앞쪽에 있잖아요. 앞쪽에 있는 건 여기 반대로 돼 있네요. 얘가 앞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앞쪽에 있는 게 뒷선의 중간이고 뒤쪽에 있는 건 여기가 중간이란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2개를 같이 선택한 다음에 여기를 중간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그 다음에 복제를 하는데 앞쪽에 있는 요 코너점 있죠. 얘가 이 선의 중간점으로 갑니다. 이렇게 복제할 때. 그래야 이렇게 딱 가운데로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자, 벽체를 볼까요? 벽체를 켜면, 자, 이렇게 중간,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다 같이 선택을 해야죠. 조금만 안쪽으로 밀어보자고요. 이렇게. 약간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나요? 물론 얘 딱 맞춘 다음에 얘를 이렇게 앞쪽으로 10mm만 이렇게 빼주시면 됩니다. 아이고, 너무 많이 갔다. 10mm만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만약에 2개를 표현하고 싶으면 벽체를 감춘 뒤에 얘를 복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복제해 놓으시면 2개가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2개가, 아이고, 이렇게 2개가 표현이 됩니다. 얘가 벽에서 10mm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창문을 만들어 보시죠.
자, 이번에는 자, 이쪽 큰 창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창문에 감춰진 게 너무 많네요. 자, 렉탱글 그 다음 가운데 지우고 푸시 앤 풀 자, 1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조그만 창이 앞쪽에 있네요. 네, 조그만 창 먼저 그려보죠.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네. 계속 반복되는 거죠. 자, 선택해서 재질을 먼저 넣어주고요. 그 다음 뒤로 돌린 다음 자, 이동하기. 다시 한번 중간으로 이동하고요. 자, 이럴 때는 여기다가 선을 그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라인. 자, 수직으로 내리면 바로 이 지점인 거죠.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렉탱글. 푸시 앤 풀 4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다시 한번 렉탱글. 재질 부여해주고 자, 뒤로 돌립니다. 역시 미드 포인트. 자, 그러면 다 됐으니까 위치를 맞춰 볼까요? 얘는 여기가 미드 포인트. 뒤로 돌린 다음 얘는 이 앞쪽이 미드 포인트. 그러면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 역시 마찬가지로 10mm만 앞으로. 그러면 벽체를 켜놓고 보면 이렇게 10mm가 앞으로 튀어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천정과 몰딩과 그리고 도면은 빼놓고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조가 완성이 됐네요.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하시면서 들으세요. 이제 투시도를 만들잖아요. 투시도를 만들게 되면 소실점이라는 게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1소점이 있고 2소점이 있고 3소점이 있고. 근데 실내 투시도는 1소점 아니면 2소점 두 개 중에 하나만 나옵니다. 근데 보시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얘가 1소점입니다. 소실점이 한 개 있는 거죠. 2소점이라고 하면 이렇게 되면 2소점이 돼버립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전부 다 보여주기는 좀 힘들어요. 이런 거 이렇게 보려면 좀 넓은 공간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2소점으로 볼 수 있고, 좁은 공간일수록 이렇게 1소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시면 좋은데, 처음에는 1소점부터 연습을 하세요. 1소점을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1소점이 잘 되면 그 다음엔 2소점, 그 다음에 3소점 이렇게 넘어가시면 됩니다. 최대 3소점이기 때문에 3소점은 조감도 외에는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우리가 많이 쓰는 건 결론은 1소점 또는 2소점 이렇게 됩니다. 이때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여기 선 보이시나요? 이 선 보이시죠? 이 선이 뭐냐면 지평선입니다. 바다로 나가면 수평선이 되는 거고 땅 위에 있으면 지평선입니다. 소실점은 바로 저기 있습니다. 저 선 위에 어딘가 존재해요. 그런데 제 높이가 어디일까요? 저거의 높이, 저 수평선의 높이가 어디쯤 만들어질까요? 자기 눈높이요. 자기 눈높이. 지금 여기 피겨 크리스가 있잖아요. 눈높이가 대략 여기잖아요. 위치를 맞추는 겁니다. 이렇게요. 보시면 눈높이가 맞은 거 보이시나요? 이렇게 대략의 눈높이를 맞추세요. 이렇게요. 옆에 있는 크리스의 눈높이와 수평선의 눈높이가 호리존탈 라인이 일치가 되고 있죠. 대략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투시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투시도 할 때 아이 레벨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눈높이. 사람의 눈높이는 바닥에서부터 1.5m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1.5m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바닥에서 1.5m짜리 선을 그려서, 그러니까 1500mm짜리 선을 그려서 맞추든가 아니면 이렇게 사람을 이용해서, 크리스를 이용해서 수평선의 위치를 맞추던가. 그러면 자연스러운 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되는데, 연습하는 방법이 여러분들 휴대폰 있죠? 폰카 있죠? 폰카 들고 다니면서 일소점이 나오는 곳에서 사진을 자꾸 찍어서 연습해 보세요. 그러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가구를 만들어 보죠. 3D 가구. 자, 가구 선택하고, 자, 나머지를 띄워 보겠습니다. 먼저 좀 쉬운 책상부터 만들어 볼까요? 책상의 입면과 평면은 여기 있습니다. 자, 렉탱글. 자, 선택하고 이동하기. Z방향인데 이렇게 포인트나 혹은 모서리가 맞으면 위치를 쉽게 맞출 수 있다 그랬어요. 푸시 앤 풀 마찬가지로 위치를 이렇게 맞출 수 있습니다. 메이크 그룹. 자, 일직선이네요. 테이프로 보면 48mm 떨어져 있네요. 자, 렉탱글. (48 곱하기 48) 48,48 다시 한번 48,48 다시 한번 48,48. 자, 그 다음에 크기도 마찬가지. 얘도 50mm네요. 그럼 푸시 앤 풀 5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이동하기. 자, 꼭지점에다가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요. 우리는 여기다가 조금 더 줄 수 있는데 바로 요거요. 72mm네요. 여기서 72mm짜리 라인을 그려볼까요? 라인 72mm. 그 다음에 수평선을 쭉 그립니다.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이런 경우는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3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중간으로 가기에는 너무 어렵네요.
50이고 30이니까 얘를 안쪽으로 10mm만 밀어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자, 복사. 역시 10mm만. 자, 다시 라인 72mm. 그 다음 자, 클로즈 푸시 앤 풀 30mm 메이크 그룹. 자, 안쪽으로 10mm만. 자, 복제. 다시 안쪽으로 10mm. 자, 책상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만들어 보시죠. 의자는 여러분들이 상상해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자, 이번엔 냉장고입니다. 좋은 냉장고네요.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렉탱글. 자, 푸시 앤 풀. 다시 한번. 자, 렉탱글. 다시 한번 또 렉탱글. 뭐 정확하게 그리지 않아도 좋습니다. 비슷하게만 하면 돼요. 자, 복제를 했습니다. 복제를 해야 나중에 뭘 하든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푸시 앤 풀. 자, 라인을 그려서 맞고요. 자, 얘는 지웁니다. 얘는 의미 없어요. 다시 한번. 푸시 앤 풀로 충분히 그려주세요. 다만 문은 요만큼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푸시 앤 풀로 문만 더 크게 그려줍니다. 자, 이런 모습이 되네요. 라인. 자, 이런 모습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푸시 앤 풀 맞춰줘야죠. 이렇게 하면 안 됐었군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얘도 먼저 빼고, 얘도 빼고,
다 빼놓고 보죠. 자, 이렇게 빼고 그 다음에 푸시 앤 풀로 다시 자, 모양은 이렇게 됐습니다. 냉장고의 모양이 이제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자, 손잡이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얼마만큼 나와 있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50mm 뺐습니다. 얘도 50mm 이렇게 뺐습니다. 다만 라인을 이렇게 미드 포인트에서 미드 포인트로 선을 그렸습니다. 자, 기억나실 거예요. 모서리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밀어 넣어 보죠. 모서리를 이용해서 손잡이를 안으로 넣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옵셋. 몇 미리가 좋을까요? 자, 5mm. 여기도 옵셋 5mm. 다시 옵셋 5mm. 다시 옵셋 5mm. 자, 안으로 밀어 넣으면 돼요. 푸시 앤 풀. 이렇게 안쪽으로. 자, 10mm만. 여기도 10mm. 여기도 10mm. 여기도 10mm. 그러면 손잡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뭐 멀리서 봐서 뭐 좀 보기 흉하긴 하지만 자,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겠죠. 똑같은 걸 응용해 보면 자, 라인 미드 포인트에서 하나 더 그어 볼까요? 자, 이동하기. 자, 완전히 닫으면 안 되겠고, 자, 40mm만. 그 다음, 여기도 40mm. 그 다음, 네, 그냥 이렇게 냅둬도 괜찮겠네요. 자, 옵셋 5mm. 그러면 아까보다 보기가 훨씬 더 좋아지죠. 그 다음 푸시 앤 풀. 자, 5mm. 자,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훨씬 더 보기 좋아진 것 이해되시나요? 이런 건 손잡이 만들기 나름이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푸시 앤 풀. 얘도 손잡이에요. 10mm. 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형상을 대략 만들어 보면 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면 되겠죠? 자, 옵셋 2mm. 그 다음 푸시 앤 풀 안쪽으로. 자, 얘도 뭐 그냥 이런 식으로 잠깐 만들어 놔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러면 냉장고가 완성이 됐나요? 자, 여러분들도 완성시켜 보시죠. 자, 이번엔 감춰 놓죠. 하이드. 얘도 하이드. 우리가 레이어 작업을 하면서 불편한 것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선택을 해서 하이드 하시면 돼요. 선택하고 하이드. 언하이드가 있습니다. 여기 에디트에 보시면 언하이드 하시면 돼요. 그럼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이드, 언하이드를 계속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이드. 냉장고도 하이드. 자, 상부장입니다. 여기 치수가 안 나와 있어요. 대략 요 정도 어디? 얘보단 조금 더, 여기 치수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렉탱글. 푸시 앤 풀. 이만큼 상부장이 나오는 거죠. 자,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복제하기. 다시 한 번 더. 요만큼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구별이 안 가요. 나중에 이거 렌더링 해놓고 보면 일자로 보입니다. 우리 눈에는 약간 틈새가 있어서 보여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거 일자로 보입니다. 이거 나중에 조절해 줘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볼까요? 얘네들이 또 어디도 있어요? 바로 여기도 있는 거죠. 이렇게. 다만 스케일을 통해서 줄여보자고요. 이렇게 스케일을 통해서 줄여보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상부장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은 만들었습니다. 자, 다시 렉탱글. 그 다음 다시 한번 렉탱글, 서클. 자, 트리플 클릭하고 앞으로 이렇게 가지고 나옵니다. 자, 여기도 역시 틈새가 조금 있어야 돼요. 선택하고 1mm만. 그 다음 푸시 앤 풀 30mm. 자, 얘는 10mm만 안쪽으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손잡이가 되겠죠. 이거를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어요. 앞으로 이렇게 10mm 끄집어내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하든 상관은 없어요. 손잡이니까 이렇게 손잡이 안에다 넣어서 이렇게 당길 수도 있고 붙잡고 당길 수도 있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이 편하신 대로 하세요. 저는 안쪽으로 이렇게 10mm 넣었습니다. 메이크 그룹.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되겠죠. 자, 역시 30mm.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그렇다면 얘도 이렇게 30mm가 줄어들면 되겠군요. 자, 이때 여기서 안 보이겠네요. 자, 1mm만 제가 띄워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보이겠죠. 자, 선택하고 이동 툴로, 자, 이동. 그 다음에 무슨 축일까요? 네, 빨간색 축이네요. 플립 얼롱 레드 방향으로. 테이프로 따져보면 13mm네요. 센터 아니네. 자, 일단 이쪽으로 2mm만. 그러면 이제 틈새가 확실히 보이나요? 네, 이렇게 틈새가 보일 수 있도록 살짝살짝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푸시 앤 풀 1mm. 푸시 앤 풀 1mm. 푸시 앤 풀 1mm. 그러면 다 1mm씩 띄워놨기 때문에 이렇게 틈새가 벌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나머지 이렇게 해서 쭉 만들어 가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시죠. 자, 복사하기,
1mm